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야 될 필수 노동법. 네, 이제 6강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변희 노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당해고 대응 두 번째 시간, 비정규직의 해고 문제와 부당해고 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우리 노무사님께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고용 안정 문제이거든요. 매번 계약갱신 시간마다 실제 계약이 연장이 될까 말까 정말 이렇게 가슴 조마조마하게 실은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없는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기관에 그래도 직접 고용돼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만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계약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일하는 곳의 사업주랑 그다음에 나를 돈 주는 사업주가 달라요. 일종의 파견이라고 부르는 파견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원청, 하청, 용역회사 소속인데 용역회사가 나의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원청이 다 결정하는 하청 노동자, 간접 고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라고 우기는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 가까이에 그렇죠. 주로 배달 많이 드시잖아요. 라이더들이나 이제 택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노동자들까지 지금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점차 많이 확대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인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노동법 교실이기 때문에 우리 비정규직 문제라고 중에서도 계약직, 기간제 문제만을 좀 특화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비정규직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문제, 기간제의 이야기 네. 한번 좀 들려주시죠. 네, 우선은 문제되는 건 뭐냐면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내 고용 기간이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끝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셨을 텐데 해고 서면 통보 배우셨죠. 해고 예고 같은 거. 기간제 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퇴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 정년퇴직자 가 있으면 60대 되면 해고 아니죠. 우리 해고라고 인식 안 하잖아요. 기간 만료도 똑같은 겁니다. 1년짜리의 정년이 보장된, 정년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것, 당연퇴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노동자는 네. 해고 기간 끝났으니 그러면 다음 날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자동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도 좀 비슷하게 드렸는데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라도 계약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 30일 전까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갱신된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조항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저희 소위 말하면 갱신 기대권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네네네.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예를 들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규직인 거고 우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 종료, 당연퇴직입니다. 해고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간 만료라도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입사할 때는 무조건 6개월짜리 계약서를 써요. 네. 그러고는 6개월이 지나서 이 사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식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 직원이 네. 되는 겁니다. 이때 6개월짜리 계약서는 진짜 계약 기간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수습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볼수 이런 있죠. 것들. 이게 근로계약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놓고 수습계약을 채용했어야 되고 수습 때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네 자기가 싫다던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랐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에 불과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계약직은 맞아요. 1년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본다면 근데 근로계약서 제일 하단에 30일 전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던가 네네. 아니면 입사할 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문제 없으시면요. 우리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나갈 겁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 10인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취업규칙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든가 네. 라는 조항은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내가 근무 중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네. 그러면 그것도 해고라고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4조에서는 아무리 계약직 노동자라도 계약 기간을 2년 넘어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계약이 없는 정규직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고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마지막 지점이 저희가 기간제지만 부당해고가 네. 될 수 있는 조건이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되게 많이 발생하는 네, 일인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저도 갱신기대권 최근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네. 좀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입사 시부터입니다. 입사 시에 그러니까 앞서도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녹음기를 갖고 1차 이제 채용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지금 이제 여기서 계약직인가요를 당연히 물어보시게 네, 될 네.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해 주시나요? 라고 유도를 어느 할 수 정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계속 일하실 의사만 있으시면 뭐 문제 없으면 계속 여기 선생님들 오래 일하셨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갱신? 기대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또는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라면 그때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 절박성이 때문에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어떻게 물어봐야겠죠. 유도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장님 또는 물어보면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로 물어보면 좋겠죠. 그 두 번째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동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입사를 해서 얼마 안 돼서 선생님 얼마나 일하셨어요? 라고 주변에 물어보면 이미 상시 고용이 만연해 있는 곳이다 하면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봐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얼마나 근속 기간이 됐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선생님들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던질 때, 입사할 때, 네. 계약서를 쓸 때, 네.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나요? 네. 요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계약서는 저희가 매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쓸 때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걸 인지해 두시고, 그리고 녹음 항상 또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이 계속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그럼 정규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PPT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아까 조건이 있었어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 아까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수습하고 모두가 정규직이 된다면 당연히 정규직을 요구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냥 갱신입니다. 갱신 기대권이죠. 1년 계약을 하시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하면 다시 갱신된다는 거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때는 1년짜리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경우에 2년차 때 잘렸었다라고 하면 갱신 기대권에 따라 전환이 되면 그 밑에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뭐가 된다? 정규직이 되죠. 이럴 경우엔 정규직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해고되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용이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계약직에 대한 원칙적 갱신은 똑같이 동일한 계약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할 때만 정규직화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2년 초과하고도 이렇게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하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2년 지나고 하면 어쨌든 정규직이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무기계약으로 네, 맞습니다. 전환된다라는 게 법에 보장돼 있다는 거네요. 예, 선생님들 맞습니다. 꼭 챙기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 불안한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런 개선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사 선생님들은 내가 담당하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때는 병이 악화돼서 입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매칭되던 환자들이 그러니까 매칭이 종료되는 경우에 내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죠? 어르신과 하는 게 아니죠. 그쵸. 네, 센터랑 기관과 하는 거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라지지 않으나 나를 다시 다른 곳에 보내줘야 될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런가 보다 하고 실업급여 준다고 하니까 나오시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 고용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계약 갱신을 하는 다툼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2년에 거의 육박했고 그런 사유로 잘렸다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정규직화를 시켜주지 않은 꼼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든 아니면 권리구제 방법을 통해서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많은 상담에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부당한 것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 나오시고 다른 데로 가면 오히려 구간이 명관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나온 권리들이 사용자 입장에선 이래도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 선생님들은 여전히 부당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이번 참에 바로 잡아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내가 다른 데 일하더라도 이게 요양보호사 업계 전반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상담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14년 장기요양 제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바뀌지 못하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예,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까지 강의 쭉 다시 한 번 다시 돌아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사인을 하라고 강요할 때는 바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자신 없으시고 잘 모르시면 바로 노동조합에 그리고 아니면은 좀 주변의 지인 중에 뭐 조합원이 있다 하시면 꼭 물어보시고 사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당한 해고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봤는데 실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복직을 한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길이 사실 일반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법률 서비스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변호사나 노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당한 이런 권리구제를 당했을 때 노동자들은 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을 위반한 행위죠. 부당해고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하는 순간 머리 지끈하시죠.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요. 소송비용도 들고요. 소송 절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고되었을 때 생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안된 제도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구제 신청은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 서울에 잘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인천에 잘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지역별로 있고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
내가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해고 당한 날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통보받았다고 미리 하지 없고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란 것을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팩스로 하셔도 되고요. 우편으로 하셔도 되고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법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에서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선노무사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전반 다 해당되실 겁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거의 다 해당되실 겁니다. 네, 월평균 300만 원 미만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면 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서식까지는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접수는 하셔야 됩니다. 접수를 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서와 함께 국선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국가가 지정해서 보내줍니다. 노무사들을.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법과 친하실 것 같고요. 연달아 그냥 말씀드리면 구제 신청이 왜 간이한 제도냐면 돈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일단 구제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면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이름이 조사관입니다. 그들은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왜 부당해고인지를 노동자를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서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마치고 나면 재판 같은 게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정도 지나면 되게 짧죠. 60일 정도 되면 재판이 열리고 그날 바로 판정해 줍니다. 네, 그날 바로 판정해 주고요. 다만 판정한 날로부터 약 30일 정도 지나면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에 대한 판정서가 도착하는 사건이 종결되는데 약 요 정도 걸리죠. 석 달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판단은 3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연 선생님 때 고용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상태다 하면 각하겠죠.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한참 지나 신청하면 사건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했는데 기각이라는 것은 부당해고 아니고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인 거고요. 내가 부당해고라고 했는데 인정됐다는 말은 내가 부당해고니까 복직도 시켜주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히 또 준다는 말입니다. 기각이 되면 우리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정이 되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구제 신청을 하면 2가지 판정이 합니다. 첫 번째 부당해고니까 복직시켜야겠죠. 두 번째는 해고 기간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재심까지 가면 더 길겠죠.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생계가 없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이걸 임금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복직 싫다. 여기 사장이랑 이미 마음 틀어져서 여기서 일하는 게 어렵겠다.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것 플러스 위로금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금전보상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해고되셨다. 라고 해서 더러워서 여기 다니기 싫어 라고 마음 먹으셨더라도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임금 상당의 청구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반드시 제도를 억울하게 해고된 것에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에 의해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부당 해고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상황을 당했을 때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국선 변호사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국선 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 노무사도 실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실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막 연락이 오는데 저희 노동조합이 다 쫓아가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이렇게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저희 노동조합처럼 이렇게 무료로 또 상담을 받거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좀 많이 연락을 주시고 또 함께 우리 권리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당해고 대응법에 대해서 우리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또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